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 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채널이 아직 좀 작습니다. 물론 되게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시 시청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 still hungry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 많이 끼쳐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제 채널이 원체 알고리즘을 탈 수가 없는 그런 재미없는 성격의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그 재미없는 주제인 학습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검색을 해봤던 이상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줌으로써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 끼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UC 버클리에서 기계과 박사학위 취득했고,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SSI님,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C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리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참 밤 늦었는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앞에 멘토링 들었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제 고민이랑 약간 좀 다른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음, 그 D님이랑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뭐 고민이 달라도 참 우리가 비슷비슷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정말 비슷비슷한 또래들인데 참 이렇게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일로 오셨는지 간단하게만 뭐 얘기해 주시면요.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2학기 학생이고요. 네.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야가 생겨서 음, 1년 정도 더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학부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 어떻게 알게 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 그 유학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음. 관심 관심 분야를 찾아보다가 어영부영 이렇게 음. 이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같이 재미없는 채널에 들어와서 멘토링을 하고 계신 분은 뭔가를 검색했기 때문인데, 그 검색어가 굉장히 재미없는 검색어였겠지. 뭐 박사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에 있는 시청자라든가 구독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이게 한 번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시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음, 이제 저희 학교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 되게 많아서 음, 제가 2학년 때까지는 거의 그냥 필수 과목들만 들으면서 그냥 거의 고등학교 다니듯이 대학교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좀 실제로 관련된 이 실무를 접하고 싶어서 이제 음, 3학년 돼서 이제 친구들이랑 팀을 꾸려서 학업과 병행하면서 국내 대회에도 출전하고 동아리도 만들어서 세우고, 뭐 처음 진짜 완전 제가 만든 동아리가 이제 뭐 40명, 50명 이렇게 막 많아졌는데, 멋있다. 그렇게 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그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또 이제 고위 전공 과목 내용들이 필요해서 음,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대학원 수업 가서 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이 학점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음, 조금 어 별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음, 국내에서 제가 원하는 정도의 대학원에서는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위주로 굴러가는 것보다 좀 더 이론적으로 많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 좀 더 프로젝트 위주로 하는 걸 찾아보니까 보통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이런 데에 좀 더 많았어서 그런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 사실 학교 생활 중에 교수님과 이렇게 만남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서 그 동아리나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혼자서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런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고, 음. 그리고 뭐 성적이 되게 많이 이게 학생을 보는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생을 보는데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 어떻게 절 봐주실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됩니다. 일단 잠깐만요.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심화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막 듣다 보니까 학점이 별로 안 좋았다, 이 얘기인가요? 네네. 그 심화 전공 과목에 대한 그 심화 전공 과목도 듣고 음. 또 졸업도 해야 되니까 이 필수 과목도 듣고 그리고 공모전 그것도 같이 준비를 세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 그거에 대한 시간 조율을 제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학점 관리를 못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네네네. 좀 음. 개인적인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학점이 뭐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또 뭐, 그러니까 저는 학점을 잘 따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지만 뭐 굳이 뭐 못 따도 인생이 망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몇 점인데요? 4.3 만점, 4.3 만점에 3점 지금 5 정도 됩니다. 이게 망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뭐 국숭세단이 뭐 카이스트인가 뭐 가는 법, 뭐 SPK 가는 법, 뭐 서울대 가는 법, 뭐 그런 걸로 제가 올렸는데 뭐 올리니까 뭐 제가 무슨 이 정도 가려면 학점이 4.4는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4.5 만점에 한 3.78 정도만 맞아도 뭐 굳이 그렇게 막 뭐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뭐 3.5도 글쎄 뭐 그렇게 뭐 암울한 학점인가? 요즘 뭐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물어는 볼 것 같아요. 학생은 학점이 이렇게 높지는 않네요. 뭐 뭘 했었지, 뭐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건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뭐 동아리도 했고 공모전도 했고 프로젝트도 했고 또 듣고 싶은 과목들 많이 듣느라고 좀 학점 관리에 소홀했던 법이 좀 적이 있다. 근데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실제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서 정말 나는 후회 없이 학부생활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글쎄 난 별로 뭐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암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대학원이 프로젝트 위주보다 이론 위주가 많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별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대학원은 거의 다 프로젝트 위주입니다. 공학대학원은. 그러니까 아마 그 좀 참고하신 연구실의 개수가 좀 적지 않나, 그 표본의 개수가 좀 적지 않나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대학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 학교의 대학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희 학교랑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대학원, 국내 대학원 위주로 좀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약간 이론을 위주로 하는 대학원이 많았어요. 근데 워낙 또 항공우주공학 분야인 경우에는 항공우주공학인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아, 기계과도 제가 원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좀 펀드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론 위주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항공우주공학까지요. 네네. 저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요. 어,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아이돌이 되고 싶으면은 어디에서 가수해야 될까요? 저는 한국이라고 3대 생각하거든요. 기획사로 가야죠. 그렇죠. 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스위스에서 태어났든 인도에서 태어났든 중국에서 태어났든 뭔가 그 요즘 대세인 케이팝 아이돌이 되려고 하면, 뭐 케이팝 빼고 뭐가 되게 아이돌이 되려고 하면 일단 한국 아니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리고 뭐 또 좀 그래도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제가 독일에 있으니까 클래식 유학하려면 무조건 독일은 가야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오스트리아나 뭐 무용하는 사람 네덜란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리랑 같은 거 전공하려면은 독일 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냉정하게 항공우주과 공부를 더 하려면 전 미국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항공우주과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 분들에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펀딩이 비교를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선택할 수 네, 있으면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니 그리고 죄송하지만 유럽도 아니에요. 스위스 이런 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리고 독일도 뭐 많이 하긴 하는데 아니 미국이 그냥 짱 아니에요? 그냥 항공 우주는 항공이에요, 우주예요? 관심 있는 데가?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 드론 같은 이런 UAV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제 영상 쪽으로 가고 보셨어요? 있습니다. UAM 같은 거? 아까 어, 아, AAV 뭐 이제 어드밴스 에어 비에이클 뭐그 UAM 그거 보셨어요? 모빌리티 에어 그런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그 연구원님께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네.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드론이 됐든 항공이 됐든 우주가 됐든 참 미안한 얘기인데 당연히 미국 가라고 하죠. 펀딩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제 채널을 좀 키워달라니까요, 여러분. 제 채널이 키워져서 안 될 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안 될 공학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한 진짜 뭐 뭣도 안 되는 공학이 됐든 간에 한 좀만 키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좀 영향력이 있게끔 나라에서 연구를 못 하게끔 R&D를 깎아버리고 펀딩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30명 50명 또 나아가서 몇천 명이 들을 수 있는 공간 앞에서 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뭐 훈련기 만드는 거 보세요 막 KF-21 만드는 거 보세요 대박이잖아요 막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나라 막 위성을 쐈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아이씨 테슬라 스페이스X는 막 한 달에 로켓을 몇 개를 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뭐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제가 그 프로젝트 위주냐 이론 위주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몰랐는데 항공우주는요 좀 공부하실 거면은 미국으로 가는 게 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중국인도 아니고 비자 문제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서 연구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NIW라든가 뭐 그린카드 신청해가지고 뭐 나사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기회도 훨씬 많고 졸업하고 나서도 문제인데 미국은 뭐 relative 스페이스라든가 뭐 3D 프린트로 메탈 3D 프린팅으로 로켓 만드는 데라든가 아니면은 나사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진짜 스타링크뿐만이 아니라 진짜 수많은 항공우주 산업이 있는데 그 졸업하면 다 거기 가서 취업해가지고 다 150K 받으면서 연봉 받으면서 2억 3억 받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라고 어떻게 그래? 좀 쉽지 않죠.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 위주가 많은 해외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프로젝트 위주냐 이론 위주가 아니라요. 그리고 아까 뭐 유럽 얘기하셨는데 유럽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유럽을 싸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그냥 미국이 모든 연구 분야에서 탑 오브 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자들도 다 동의할 걸요. 뭐 과학 하시는 분야분들 아니고 뭐 인구학자들도 아마 미국이 짱이라고 할 겁니다. 뭐 무슨 분야가 됐든 지금 미국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참 제 채널이 좀 더 커져서 영향력이 좀 세져서 난 대학원생들한테 월급 한 500, 600씩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석사가 됐든 박사가 됐든 한 300이 아니라 진짜 등록금 다 대주고 한 500적 수씩 줘야 된다고 생각해. 삼성에 버금가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오지 연구하러.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도 과학이 지금 미래를 선도하고 결국 미래의 리더가 되는 길은 과학과 공학밖에 없는데 참 뭐 정치나 이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뭐 하여튼 예. 그러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둘 다 좀 발전적인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다 얘기가 안 되는 거 보면 참 너무 답답합니다. 미안해요. 예. SSI님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미안해요. 내가 너무 화나서 그래.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정말 공감하죠. 내가 무슨 네, 말하는지 맞습니다. 이해되죠. 이거. 예. 항공우주 공학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 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이어가자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정말 이거 하나는 경쟁력 있다라고 하는 그런
랩이 하나 있어서 거기만 지금 한국에서 갈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음. 거기가 이제 그 분야까지 말해도 되나요 혹시? 그 저는 분야가? 상관없는데 본인한테 너무 드러낼 일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얘기하셔도 전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안 얘기하셔도 될 것 좀 같아요. 네, 좀 유명한 되게 좀 음, 우리나라에서 산업도 앞으로 음, 좀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대학원 교수님도 너무 좋은 곳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기가 된다면 저는 사실 거기가 유학만큼 저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웬만하면 유학을 나가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네네네. 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아 내가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딴소리 했던 건 아니네. 네, 네네 맞습니다. 딴소리 했던 건 아니네. 그래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학점이 낮아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설득하는 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학을 잘 가기 위한 조건이 항상 기본 유학 성공을 위한 그러니까 입학 어드미션 유학 어드미션을 받기 위한 가장 1순위 조건이 결국은 애매하긴 하지만 자기 본인이 좋은 연구자임을 알리는 논리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이게 좋은 연구자라는 게 뭐냐? 그럼 이게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성실도라든가 이 학생이 학문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던 GPA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학 지식을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을 만나도 GPA가 높으니까 얘는 똑똑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얘는 성실하고 타임 매니지먼트 이런 거 잘할 것 같고 일단은 뭔가 목표를 스케줄을 세워서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는 학문을 대하는 자세가 진심이구나 요겁니다.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A는 솔직히 핵심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참고할 수 있는 파라미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요. 4.3만 점이든 5만 점이든 뭐 4.0을 넘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3.8, 3.9 그 정도만 맞으면 돼요. 왜냐면 뭐 어떻게 모든 선택 과목에서 다 A 맞고 다 A 뿔 맞아. 그럼 불가능하죠. 저 항상 얘기하잖아. 3.8, 3.7 오케이. 근데 너 레이놀즈 넘버가 뭔지 아니? 너 프란틀 넘버가 뭔지 아니? 물어봤을 때 딴소리를 하면 안 되죠. 알고는 있어야지.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프란틀 넘버 얘기하다가 포화성 레이쇼가 뭐니 이렇게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연구 분야 내에서 뭔가 전공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서로 대화는 통해야지. 근데 그거가 안 통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 GPA는 딱 이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경험, 그 다음에 연구 뭐 결과도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SOP 이게 중요하죠. 미국은 SOP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읽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것도 뭐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읽는다고 합니다. SOP랑 PS랑 그리고 인터뷰, 그다음에 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하는 컨택이라든가 커버레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GPA가 낮으니까 우울해할 필요도 없지만 GPA가 낮으면은 조금 다른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대비할 마음의 가짐은 좀 하셔야죠.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동아리도 하셨고 프로젝트도 하셨고 하니까 나는 이런 낮은 GPA를 어느 정도 SOP에 잘 녹여낼 수 있는 캐파는 있다고 봐요. 캐파빌리티는 좀 있다고 봐요. 괜찮아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어쨌든 본인이 진짜 연구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나는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좀 그래요.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연구자들은 돈 많이 못 버는데 왜 여러분들 뭐 저번에 슈카월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돈이라면서요. 근데 왜 박사하려고 그래? 아니, 박사 하는 거는요 가난해지는 지름길이에요. 돈 못 벌어요 박사는. 그래서 미국 애들은 다 박사 안 하고 다 회사 가잖아요. 돈 벌려고. 그래서 CS 하는 애들 중에 박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계공학 박사가 왜 유학이 쉬운 줄 알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미국 애들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PhD를 안 하려고 해요? 인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회사 가면 돈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박사 과정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박사를 하는 걸 추천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학문의 맛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난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뭔 십선비질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그게 사실인데 원래 학문을 탐구하는 쾌락은 정말 멋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MIT 박사를 하면 무슨 삼성전자 임원이 돼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내가 아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박사 애들은 찌질하고 돈 못 벌고 그냥 가난하고 그럽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연구소 주차장 가면은 차가 뭐 독일이니까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만 있을 것 같죠? 뭐 스코다, 닛산 뭐 이런 차밖에 없어요. 연구자들은 원래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직업입니다. 근데 왜 해요? 이게 좋으니까. 그 지적 탐구가 주는 행복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이씨 박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왜냐면 그게 보이니까. 야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임원 보니까 MIT에서 박사했던 사람이야. 야 지금 저기 LG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CTO는 스탠포드에서 박사했대. 그거 보면서 어이씨 그래 나도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해야지 이게 뭔가 CTO라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 여러분들 한 28쯤 박사해가지고 한 36쯤 박사 따면은 돈 뭐 벌 수 있을 것 같죠? 뭐 포닥하고 뭐 하고 하면은 결국 사회 진출하면 40이거든요. 요즘 시대 보니까 40에 입사하면은 한 45이면은 정년퇴직 준비하던데. 그러면 연봉이 뭐 박사 땄으니까 한 2억 줄 것 같죠? 아니거든요. 한 1억도 못 받거든요. 결국 5억 받으려고 박사하는 거예요. 왜요? 수지타산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SSI님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미국 박사냐 국내 박사냐 이게 아니라 혹시라도 왜 이걸 생각하는지 아까 방금 멘토링했던 그 KSO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멘토링을 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분은 옛날부터 멘토링을 한번 했었고 그때 박사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한 거고 이제 SSI님은 저랑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 박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한국으로 해라, 미국으로 해라, 뭐 유럽으로 해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한국 우주라고 하는 조건을 생각하면 당연히 할 거면은 한국보단 미국이 낫겠지만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는 대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난 SSI님과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 박사를 왜 하고 싶은지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네네네.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음. 그 완전 그 처음부터 이 드론이 그런 상황을 그 빌딩하고 그 상태에서 슬램도 기초적으로 저희가 알고리즘 만들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하면서 저희 학교에서 저희 과에서 뭐 관련 활동하는 걸로 인정 안 해줘서 그냥 제가 사람 모아서 제 돈 넣어서 했어요. 아 진짜 이거 학교에서 왜 안 도와줘? 나 그렇게 너무 화나. 등록금 처발랐으면은 그걸 학교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수님이? 교수님들도 별로 관심 없어하시고 아, 뭔가 난 그 대한민국 교수님들이 참 크게 문제라고 생각해. 학생이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도와주지. 자기 뭔가 학생들이 돈이 뭐가 있다고 지 돈 넣어가지고 프로젝트 하고 있어, 진짜 짜증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뭔가 저희가 만드는 것만으로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그게 뭔가 창의력 있지 않고 뭔가 새롭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냥 뭐 다 사서 쓰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리고 또 본인이 또 한 번 실패했다고 또 좌절하지 말고 또 계속 두드렸으면 또 해줬을 수도 있어. 너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교수님을 탓할 필요는 없지. 오케이. 그런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모아서 그거 해서 만들어서 결국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게. 얼마나 너무 멋있다. 뭐 했는지 말해도 돼요? 네, 저 그 자율 비행을 하는 그런 미션이었거든요. 와. 뭐 사이트나 드론을 이런 거 만들어서. 있어요? 네, 그 로봇 항공기 대회라고 홍보 좀 한국 해드릴까요? 좀 봐드릴까요? 사이트 있으면 좀 보내줄래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애들한테 여기 분들에게. 제 사이트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자기 본인들 포트폴리오 있는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어, 원하면 아니 본인 신분 노출 때문에 싫으면 말고. 저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이번 학기 끝나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사이트를 너무 멋있다. 이번 학기에 딱 그게 끝났어가지고. 왜 박사예요? 그냥 그거 잘해가지고 스타트업 해요.
근데 그 분야 스타트업이 이미 있어서 이제 아이 그 뭐 분야로 뭐 거기 그 성공한 스타트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 그런 스타트업을 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런 테크니컬하고 그런 커머셜한 거를 둘 다 합칠 수 있는 게 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혀 관련 그러니까 없는데 박사랑 그런가요? 그렇게 박사를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박사는 좀 뭔가 좀 좀 멀어질 걸요 아마 그런 걸 하는 거야. 아 물론 이제 그것도 뭔가 성격마다 다른.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 아 약간 그치.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아 있었어. 근데 성격 다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박사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글쎄 근데 그런 하이테크로 가면 갈수록 박사 과정을 하는 거는 저는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결국은 그런 모든 싸움은 마지막 한 끗 차이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한 끗은 사실은 굉장히 그 뭐랄까 진입장벽이 높은 그 위치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 힘들지만 그 마지막 하나가 안 풀리는 게 참 그게 전공 지식이 부족해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러니까 네네네 그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람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좋기는 하지. 근데 그게 스타트업이랑은 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글쎄 잘 모르긴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구나. 본인이 그래서 어쨌든 그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미리 느껴서 내가 좀 공부를 좀 지금이라도 미리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이제 뭐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하는 랩들 뭐 예를 들면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슬램 알고리즘 뭐 이런 거 검증하고 로보틱스 만들고 이런 그런 랩들이 있는데 그런 음. 쪽으로 가서 그런 알고리즘이나 뭐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그런 쪽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보탬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우승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 대회에서? 네네 그런 예. 네 뭐 잘하는 데가 많겠죠. 뭐 당연히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니까. 근데 또 항공우주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 항공우주 쪽은 잘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사 과정을 굉장히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저는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젊을 때 빨리 배워놓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는 입장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박사나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삐까뻔쩍한 라이프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좀 거리가 멀어요. 그 가끔 이제 교수님들 뭐 이렇게 세미나 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요. 생각해봐. 뭐 오스카 시상식이라든가 뭐 칸 영화제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이 나라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배우들 진짜 명품으로 휘감고 와가지고 막 레드카펫 밟잖아요. 전 세계를 쥐어잡는 대가들 한 교수 이렇게 와가지고 세미나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냥 막 다 허름해지는 막 그 청바 찢어질 것 같은 청바지에 남방 입고 막 강의해요. 물론 그게 멋있지. 근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난 박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먼 미래의 삶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관련성이 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더니 결국 마지막에 나를 막는 그 바틀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틀넥 마지막에 나를 괴롭히는 이 병목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바틀넥이 결국 지식이더라. 학문의 어떤 깊이더라. 라고 하면 해야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해야죠. 그리고 그게 뭐 한국에 그 연구실 있다고 하면은 뭐 하는 거고 뭐 미국으로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은 뭐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왜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러니까 학문을 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박사를 한다고 해서. 왜냐면 박사하고 나서 인더스트리 가면 되거든. 그렇지만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그래도 학문과 함께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삶을 결정을 할 용기가 일단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잘 일단 정립을 하는 게 좋고요. 뭐 만약에 한국으로 해야 될지 미국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뭐 한국에 이 레벨 가도 충분히 잘할 것 같긴 한데 부모님이든 주위에서 보면은 미국을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두 개를 다 붙고 저한테 오면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일단 다 지원하시고
붙으면은 제가 그거 상황 보고 여기 가라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요. 아까 우리 디님께서 얘기해 줬는데 그 공대는 미국 학생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 인도, 한국 학생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카데미 루트 타면서 스템 쪽 학교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가장 좋고 안정된 길. 근데 나는 이것도 좀 별 동의하기 힘든 게 다 경쟁이지 뭐. 엔지니어링은 다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거나 사시 패스해서 뭐 변호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면 저쪽 하버드 로스쿨 사람들하고는 경쟁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가지고 국시를 붙어가지고 의사가 되면 내가 저쪽에 뭐 샌프란시스코의 썰전하고 내가 뭐 경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한국에서 의사 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약간 이게 공대생은 좀 다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대생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제일 잘 운전하는 드론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론 그 돈으로만 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드론이나 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모든 나라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거라 참 좀 빡센 직업이긴 합니다. 여러모로. 근데 그런 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나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싸워야 되는 공간은 전 세계라고 하면 최대한 좀이라도 빠를 때 일단 그 세계에 빨리 들어가서 경쟁을 하든가 뭐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가장 인프라가 좋고 펀딩이 제일 좋은 미국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공대생들이 사실은 아까 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스템이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뭐 이런 건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비자도 이번에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자 취득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민자도 가려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 고학력인 사람일수록 더 비자 받기는 쉬워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이민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미국에서 내가 이민을 고려한다든가 하면 사는 것을 고려를 조금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뭐 한국에 그 연구를 잘하는 랩실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가는 게 맞죠. 왜냐면 한국에서 아무리 연구를 잘해도 미국에서 잡 구하거나 비자를 서포트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그냥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 하면서 물론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 나온 것보단 잡 구하기는 미국이 쉬우니까. 그리고 어쨌든 스템 이용해서 OPT 따가지고 비자 서포트 받아가지고 NIW로 해가지고 비자 해가지고 이민 가는 거야. 뭐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해를 못한다 그랬거든요. 너는 왜 OPT 기회 다 있는 거를 걷어차고 독일로 왔냐. 저는 미국에 남으려고 했으면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인생에서 난 필요한 게 이제 미국에 이민을 원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생각보다 미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뭐 캐나다 이민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뭐 캐나다 이민의 현실 뭐 이런 거 뭐 알고리즘 많이 뜨더만 뭐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캐나다에서 이민 받아준다고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이민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학문에는 관심이 없어도 그냥 미국 박사나 유학 가는 거에 좀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 본질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걸 고려를 하긴 해야지. 뭐 본질적이든 뭐 표면적이든 떠나서 본인이 미국 이민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미국에서의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경력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럼 뭐가 됐든 간에 미국에서 일단 박사를 따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본인 인생이. 내가 박사학위 PhD를 딱 땄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시작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러면은 비교를 해야지. 만약에 본인이 미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미국을 졸업해가지고 OPT를 이용해서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관련된 어떤 인더스트리로 갔을 때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커리어적인 성장과 뭐 카이스트가 됐든 뭐 세종대가 됐든 항공우주학과가 됐든 뭐 인하대가 됐든 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는 그 어느 학교에선가에서 내가 박사를 했을 때 뭐 카이든 뭐 현대 로템이든 어딘가로 갔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커리어와 비교를 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에 내가 좀 더 욕심이 있고 성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미국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내가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뭐가 더 끌려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 보니까.
갑자기 기업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차이 나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 유튜브 채널 좀 키워달라니까. 내가 원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한 300명 있었을 때. 왜냐면 내 유튜브 채널은 원래 내가 2020년 3월부터 그냥 학생들하고 조촐하게 줌에서 만나서 멘토링 하던 거 그냥 그거였어. 저는 그냥 3월부터 꾸준하게 그냥 단톡방에서 애들이랑 소통하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라이브를 못 참여하는 애들이 있대요. 또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거 좀 남겨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유튜브에서 만들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독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유튜브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네. 그래서 나도 지금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기왕 커질으면 나 좀 더 키워주세요. 한 10만까지만 키워봐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좀 따지게 내가 얘기하잖아.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원생한테 500만 원, 600만 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 텍스 내가 지금 세금이 어디 있냐고 지금 너 모두가 가난해 죽여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대학원생한테 5, 600 주냐고. 그럼 미래를 포기한 거지 나라가 미래를 포기한 거지. 지금 에어로스페이스에 들어가는 펀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국이 뭐 지금 뭐 세계 우주 강대국 10대 뭐 그걸 꿈꾸면서 지금 돈은 돈은 깎고 있으면 뭐야 그거는.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 진짜 이해 안 돼요. 그런데 근데 문제가 그 여당의 문제만 또 아니야. 다 문제야 다. 야당도 따졌어야 되는데 별로 안 따져. 이상한 문제만 자꾸 늘어져요.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그리고 사실 정출연 이런 사람들이 막 성명서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듣잖아요. 아무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참 이게 대학생들이 불쌍한 건데 이거 좀 키워줘야 됩니다. 이건 공론화를 좀 어떻게든 하든 간에 나는 대학원생들 공부 안 하면 문제 있거든요.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교수들한테는 완벽한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연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물리적인 환경 제공하고 아니 돈이 없어서 자취를 못 한다고 하면은 기숙사 주든 뭐 아파트를 주든 난 해야 된다고 봐 진짜. 막스 플랑크도 그렇게 넉넉하게는 안 줘요. 박사과정이라든가. 근데 그래도 막스 플랑크는 펀딩이 넘쳐나. 매년 펀딩이 있어. 그게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선에서 계속적으로 평온하게 유지되니까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그 디렉터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게 연구를 해요. 정말. 그리고 내 디렉터 보면은 정말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누구보다 늦게 가거든요. 나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 맡겨야 돼요, 진짜로. 참. 근데 지금 있는 예산 다 깎아버리고 항공우주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푸념을 하고 있네 지금 내가 애들 앞에서. 참. 죄송해요. 그래서 미국 이민이 좀이라도 생각 있으면요 미국 박사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미국 박사는 학점을 3.5 그러니까 4.3 만점에 3.5를 받아도 GPA 4.0으로 환산하면은 뭐 대략 한 3.6 나오거든요. 네, 그래도 갈 수 있는 데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뭐 외국 애들한테 끌리는 메이저는 아니에요. 어렵잖아. 차라리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스태틱스나 바이오텍이나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데 에어스페이스나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인기 있는 과는 아니라서요. 그래서 좀 뭐 하고 싶으면은 아마 어디든 붙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저희 학교가 그 따로 4.0 편점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보통 4.0을 제가 뭐 A-를 받아도 보통 A로 올려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학교마다 달라서 다 따로따로 본인이 엑셀 시트 만들든 뭘 하든 해서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뭐 콜롬비아 다르고 뭐 다르고. 그렇죠. 학교에서 내주는 그것대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 학교마다 그 네. 기준이 있어서 따로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YYM님이랑 오태웅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거비가 너무 비싸잖아.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봐. 내가 고려대를 나왔으니까 고려대 학교에 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산대 나온 친구야. 그럼 올라와서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오케이 등록금 내줘. 그다음에 뭐 용돈 한 100만 원 줘. 야 100만 원으로 월세를 어떻게 내냐고.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기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세금 주는 게 카이스트인데 서울대야 뭐 국립대니까 좀 등록금 싸고 카이스트야 그나마 좀 주는데 카이스트 뭐 다 가나.
가스 가기 힘드니까. 그러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용돈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줘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진짜로. MC님께서 항공우주과는 자국인 비율이 좀 높대요. 그러니까 좀 인기 많은가 봐요. MC 그 외국인은 항공우주는.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는 좀 인기가 없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어스페이스는 아마 좀 인기가 많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하다. 좀 디펜스 쪽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스타링크 이런 데서 막 지원하라고 막 링크드인 연락 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린 카드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시티즌십이 없어서 이게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다 방법은 있다니까요. 다 미국 박사를 맞습니다. 가면은 박사 1년, 2년 차 때부터 변호사 써가지고 NIW 해가지고 다 그린카드 이런 거 영주권 따면은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근데 차라리 그게 한국에서 박사한 다음에 스타링크 가는 것보다는 쉽다 이거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학사 때부터 뭔가 제가 가고 싶은 분야를 좀 찾은 것 같은데 좀 하다 보니까 어,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뭐 일렉트로니컬 지금 하는 게 최적화 관련 수업도 듣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대학원 수업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언제쯤 얘가 언제쯤 석사 레벨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 나도 몰라. 나도 아무것도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석사 과정에 진학할 그런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1년 더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 그냥 그건 좀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냥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수업 더 듣는다고 해서 뭐가 좀 알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1년 더 뭐 학교 수업 듣는다고 해서 지식이 채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수업에서 채워지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박사를 해도 모르는 거 투성일 겁니다. 예. 좀 익숙해지는 것뿐이지 모르는 게 정말 투성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뭐 학문적인 깊이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그냥 하루하루 논문 읽어야 되는 걸 읽고 매뉴스크립트 써야 되는 거 쓰고 실험해야 되는 거 하고 데이터 분석해야 되는 거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를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연구자가 되어 가는 거지. 무슨 뭐 레벨업 하듯이 막 내가 논문 100개 읽었으니까 레벨업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땐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런 학문적인 갈증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콜세라나 이런 강의들을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에어스페이스 쪽이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 분야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코딩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서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기계공학과라면은 공부하는 거 어려우니까 내 강의를 들으라고요. 내 강의를 내가 약 파는 사람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내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거에서 좀 되게 쪽팔리고 좀 부끄럽긴 한데 사실 그래요.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책 보는 거 어렵잖아요. 그럼 잘 가르치는 사람 강의를 들으세요. 1학년, 2학년 때. 내 강의 4대 역학 듣고 열전달 진동학 이런 거 듣고 하다 보면요. 공부가 재밌어진다니까요. 그거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강의 듣고 또 AI 이용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시간 버는 거 학부 인턴하면서 연구 경험 쌓고 아니면 인턴하면서 회사 경험 쌓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남들보다 더 한 발짝씩 먼저 나가면 돼요. 이게 빨리 하라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강의가 뭐 진짜 뭐 이상한 강의가 아니라 정말 4만 명이 넘게 다 그 인정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SSI님도 난 뭔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만약에 한 학기를 더, 그러니까 1년을 더 학교에서 다녀가지고 뭐 4학년 전공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들으면 뭔가 지적으로 충만해지는 느낌은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전공 과목이 다 본인 삶에 쓰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도 자동 제어 A++ 맞고
다 받았지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나 보드선도 이런 거 그려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나이키스트 플럽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석사 하면서. 근데 다 공부하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거를 하면서 본인이 지적 막 충만함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이면 난 다른 걸 하겠어요. 뭐 석사를 미리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연구소 같은 데서 인턴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걸 더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본다든가. 나는 그래서 뭐 휴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에 할 게 더 많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 너무 막 듣지 마세요. 내 생각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혹시? 세네 개도 된다니까요. 그 저희 학교가 특성상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랑 별로 릴레이션십이 거의 없어서 음. 뭔가 이제 저는 교수님들 이렇게 연락을 막 하고 싶은데 그런 약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거는 보통 좀 알 수 있어요. 봐봐요. 교수님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바쁘시거든요. 그냥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애교도 부리면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세요. 예. 뭐 기다리지 말고 뭐 밀당합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메일 보내보고요.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의무적으로 오피스 아워라는 거를 마련해둬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시간에는 무조건 오피스를 지켜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손편지도 써서 드리고 그러면은 교수님들 너무 좋아서 학생들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당연히 교수님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 주면은 학생들이 좋겠지. 뭐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튜브도 해주고 씨발 제발 막 줌으로 와주세요. 막 구독과 좋아요 막 해주세요. 이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저 사람 되게 착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다 그래요. 마음은 그렇지. 근데 그게 어려워요. 바쁘거든요. 웬만한 열정과 웬만한 어떤 그 학생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아니면 엄청난 금전적인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전 유튜브 아직 수익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벌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는 게 나는 이게 약간 내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근데 모든 교수님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은요 교육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교수님들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해 주시고 먼저 다가가 주세요. 교수님들 힘든 거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솔직히 나 너무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힘들었지 이런 부모 별로 없잖아요. 그냥 서로 그냥 투덜투덜하고 이러잖아요. 서먹서먹하고. 그럼 우리가 애기처럼 이제 뭐 엄마 아빠 이러면서 애기도 좀 부리면서 가는 게 낫지. 뭐 엄마 아빠가 그걸 해주길 기대하겠어요, 솔직히. 그런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먼저 다가가 주세요. 오피스 아워 같은 거 있으면은 뭐 교수님한테 뭐 진짜 뭐 커피까지는 그런 거 사는 것 좀 오바고 그냥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저 이번에 수업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한마디만 해주든가. 그리고 평소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교수님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대해주고 하면요 소통 잘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 다 좋으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소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사근사근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교수님든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동아리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과에서 뭐 선구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거 멋있어.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음.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구자처럼 하고 계신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거 진짜 아니고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40명까지 키운다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참 너무 대단하시고 나는 이런 것들이 SOP에 녹아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항공우주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좋은 연구자로서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GPA가 떨어지지만 그걸 보완할 만한 너무나 값진 경험들이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쫄지 말고 본인의 포텐셜과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인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국에서 하냐 미국에서 하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본인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만 생각하면서 결정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힘냅시다. 화이팅 하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방에 있어요? AI 방에? 네, 있습니다. 어때요? 그 방 써보니까? 그 제가 2번 정도 써봤는데 음, 그 영상 인식, 이게 문제 인식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음, 다른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수식할 때 수식을 이제 PDF로 적어서 나오는데 음, 이제 그 형식이 텍스트로 보통 하는 것 같은데 음. 텍스트가 깨져서 아예 그냥 뭐 맞아요. 막 W 뭐 완전 이렇게 뭐 네, 나오죠. 네, 네, 백슬래시가 W 나오고 뭐 해가지고 아예 못 읽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더 보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PDF로 안 하고 텍스트로 나오게끔 하고 하여튼 그게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좀 수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고 혹시 뭐 건의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아, 그 투표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 이제 매일매일 공지방에 이렇게 뭔가 올라오고 음, 그리고 학생방에도 투표가 뭐 약간 공지 같은 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맞아요.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공지를 딱 타이밍에 놓치면은 잘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예 또 다른 방법으로 공지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치. 이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워낙 있어요. 뻔한 막 텍스트가 많으니까 이게 묻히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래서 네네. 그거를 개선하고자 뭐 디스코드에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톡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카톡에서 할 거고 방법을 찾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의 조금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학생들이 투표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놓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개선해서 근데 마음에 들죠? 서비스는 뭐 네, 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음,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다른 서비스 중에 뭐 슬랙이라는 서비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팀 만들면서 맞아요.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런 것도 뭐 근데 하면은 또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슬랙도 고민했었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즐기면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위해서 열심히 돕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또 만나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네, 또 진전 사항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고맙습니다.